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폴리페놀을 활용한 귀금속 회수를 주제로 연구한 K15조 남윤성 교수님 연구실의 김정아 조계입니다. 저희 연구실 소개는 앞선 조에서 잘 발표를 해줘서 저희 연구실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연구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폴리페놀을 활용한 귀금속 회수를 연구했고요. 저는 김찬우고 앞으로 발표할 저희 조원의 박시영, 박진우, 안성준, 진민기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냥 저희 연구 목적인데요. 저희가 버리는 핸드폰처럼 금속이 들어있는 쓰레기들의 뭐 알다시피 금이나 은이나 니켈 같은 이런 금속들이 상당히 들어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1톤의 금광석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은 2에서 5g밖에 되지 않는데 반대로 1톤의 핸드폰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은 200g에서 최대 440g까지 된다 해요. 이와 같은 쓰레기들을 요즘에는 도시광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광산에서 귀금속 회수를 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귀금속 회수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더군다나 저희 나라는 금속의 99% 이상을 수입으로 메꾸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도시광산에 재활용해서 금속을 회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폐기물에서 그 금속만을 그러니까 필요한 금 같은 금속만을 이렇게 회수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폴리페놀을 이용해서 회수하는 법을 연구를 해봤어요. 네. 네, 이제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한 관련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폴리페놀을 활용한 귀금속 회수이다 보니 일단 폴리페놀이라는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페놀은 벤젠고리에 그 수소 대신에 OH기 그러니까 수상기가 치환된 물질을 페놀이라 하고 OH기가 2개 이상 갖고 있는 물질을 폴리페놀이라고 합니다. 이런 폴리페놀은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마시는 차나 와인, 초콜릿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폴리페놀은 강하고 단단한 계면 활성제로서 코팅제로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일반 소비 산업에서 의류 산업에서까지 여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는 폴리페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할 타닉산이라는 분자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귀금속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폴리페놀과 그 금속 사이에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이런 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그거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단 그 개념은 금속 리간드 결합입니다. 여기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 삼가 이온의 금이온과 4개의 폴리페놀 분자들이 합쳐지면서 여기 AUMP 즉 금 나노 파티클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폴리페놀 기반의 다공성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폴리페놀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접착 물질로서 다양한 물질의 코팅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성이고 금속 흡착 및 환원에 유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한 다공성 구조는 넓은 비표면적을 이용해서 금속 흡착 효율을 향상시켰고 이 2개를 접목시켜서 저희는 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용액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 결과를 내기 위해서 UV-BIS 스펙트로미터라는 기기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기기는 큐벳에 우리가 측정할 물질을 넣고 각 파장에 대한 흡광도를 얻어낼 수 있어서 금속이 흡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귀금속이 얼마나 회수되었고 몇 퍼센트의 회수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공식이 비어 램버트 로우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A는
엡실론 CL이라는 그러니까 흡광도는 농도에 비례한다라는 공식이 비어 램버트 로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미공성 밀입구 1g씩을 병에 넣고 100% 순수 에탄올 100ml씩 1에서 만든 병에 넣습니다. 그리고 소니케이터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쏘아서 병 안에 든 밀입구를 에탄올에 분산시키고 저삭적기를 이용해서 초음파로 분산된 용액을 더욱 균일히 섞습니다.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농도가 10mg/ml가 되도록 폴리페놀을 코니칼 튜브에 넣어서 수용액 만들고 그 다음에는 3에서 만든 용액을 20ml씩 넣고 3분 동안 원심 분리를 합니다. 또 역시 7번에서도 천지에서 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물 20ml를 넣고 볼텍스 믹서를 이용해 다시 균일히 섞습니다. 저 앞에 사진이 미공성 밀입구 사진이고 여기 이쪽 사진이 소니케이터로 분산시키는 사진입니다. 네, 7이유 용액을 원심 분리하고 다시 상층액을 제거한 후 물을 넣고 볼텍스 믹서를 이용해 균일히 섞습니다. 그리고 TA 용액, 여기서 TA가 아까 말한 타닉 엑시드인데요. 그래서 TA 용액을 다공성 밀입구 용액에 20ml씩 넣고 볼텍스 믹서로 다시 10분간 섞습니다. 그리고 결합되지 않은 TA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 분리시키고 에탄올과 물을 섞은 워싱 용액으로 다시 한번 원심 분리시켜서 순수한 TAMS를 얻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씻어내기 위해서 상층액을 버리고 증류수를 넣고 원심 분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증류수를 넣고 원심 분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쪽 사진이 원심 분리하는 사진이고 여기 이 사진이 볼텍스 믹서로 섞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시킨 용액을 동결 건조를 시키고 10mmol HAUCl4 용액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기기를 이용해 삼가 금이온의 흡광 그래프를 얻습니다. 저 끝에 사진이 동결 건조를 시키고 있는 사진이고 가운데가 HAUCl4 사진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만든 금 용액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동결 건조된 TAMS 분말을 물에 녹여서 10mg/ml 농도로 맞추고 위표와 같이 0.25에서 2.0까지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다양한 농도로 3ml씩 3개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호일로 제조된 용액들이 담긴 병을 감싸서 빛을 차단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튜브에서 제조한 용액을 1.5ml씩 담고 다시 원심 분리합니다. 원심 분리한 용액을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해서 상층액을 따로 바이올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같은 용액이 든 마이크로 튜브에서 상층액을 제거한 후에 분말들을 합치는 과정을 거치고 TAMS를 넣었을 때 얼마나 AU 이온이 흡착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대조건으로 초기 농도에 해당하는 3ml HAUCl4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UV-VRS 스펙트로포토미터로 흡광 그래프를 얻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왼쪽 사진이 이 용액이 그 타닉 엑시드와 그 금이온 용액을 섞어서 만든 용액인데요. 왼쪽 사진은 초기의 그 상태를 찍은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3시간 뒤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용액이 짙은 보라색을 띈 것을 보아서 용액 내에서 금 나노 입자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샘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다공성 구조의 그 작은 금 입자들이 흡착을 해서 금 나노 입자가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실험 결과인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파장대에 따른 그 흡광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을 보시면 이게 290 정도에서 피크를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흡착 이후에는 이 피크가 없어지는데요. 이 피크가 그 용액에 금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고유한 성질인데요. 그 비어 램버트 로에 의해서 이
290에서 저 차이가 그 흡착된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흡착률을 구해 보면 0.25 미리몰 농도에서는 약 77.75%, 0.33 미리몰 농도에서는 약 75.17%, 또 0.5 미리몰 농도에서는 약 88.15%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고농도에서는 저 피크가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1.0 미리몰 농도에서 그리고 1.5 미리몰 농도, 2.0 미리몰 농도에서도 그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1mm몰 농도 이후부터는 아까 만든 다홍성 구조인 TAMS가 흡착할 수 있는 금이온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TAMS 구조에서 흡착된 후에 떨어져 나와서 용액 속에 일가 금이온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일가 금이온과 삼가 금이온은 흑광 스펙트럼 상에서 그 흑광도가 피크를 찍는 그 파장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래프 사진 한 번만 1mm몰 농도 1mm몰 농도를 보면 그 흑광 후에 그 흑광도가 피크에서 흑광도가 저렇게 되고 1.5 밀리몰 정도를 보면 나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 밀리몰 정도에서는 흡착된 후에 떨어진 일가 금이온 양이 1.5 밀리몰 정도일 때보다 더 적어야 하는데 그래프에서는 크게 나온 것으로 보아 실험상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넘겨줄래? 그 마지막. 그래서 그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까 전주에서 말했듯이 UV 비저블로 할 때는 흑광 그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희석을 하는데 저희는 희석에서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1.0 밀리몰 정도에서 한번 시도해 봤으나 그 결과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 실수는 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침전물이 함께 들어가 불순물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또한 뭐 원심 분리 TAMS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